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트럼프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게 한국한테 다들 엄청 위기라고들 하는데 나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 종전선언만 해도 우리는 대박인데 종전선언에 더불어 북극 항로 개척, 거기에다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요것도 트럼프가 밀기로 했거든. 세계 평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게 트럼프랑 푸틴이에요. 로이터 통신 속보인데 트럼프가 푸틴과 이제 곧 만난다. 둘이 한패니까. 이 두 명의 정치인이 세계적으로 계속 악마화되었는데 진짜 악마는 미국 민주당이고 바이든이고 유태 권력이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는 완전 유태인의 하수인으로 조 단위의 재산을 축제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승만 같은, 윤석열 같은 놈이지, 문재인 같은 놈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하는 전쟁도 종전을 이끌어냈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시가 문제고. 젤렌스키 까불면은 국제 형사재판소 통해서 조질 거라고 트럼프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탐내고 있잖아. 이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고, 거기에 더해서 북극 항로를 푸틴과 함께 거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 그린란드를 미국이 점령하게 되면 북극 항로 개발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고, 거기에 어부지리로 우리나라가 꿀빤단 말이야. 그린란드 북극 항로를 온난화도 계속 진행 중이라서 많이 녹고 있고, 쇄빙선만 제대로 갖추면 여기 항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꿀빨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기술력이나 공급량이 조선업이 많이 망조에 든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어. 우리나라 조선업 쇄빙선 이런 거. 그리고 중국 조선소에게 맡길 리도 없고. 트럼프가 러시아 푸틴도 중국을 싫어해. 믿을 만한 놈들이 아니다. 언제든지 중국을 배신 때리고 미국 트럼프 쪽에 줄 서고 싶어 했다고 푸틴은. 그래서 독일 선사라든지 한화오션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미 주가 많이 올랐지. 한화오션. 그래서 미국이 병합하면은 한국의 쇄빙선 수주하고 또 많은 꿀을 빨 수 있어. 그리고 이 북극 항로라는 게 한국 부산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허브항이 될 수 있지. 부산이나 이쪽 경북 쪽 항구들이 허브항이 되어서, 원래 지금까지 다니던 항로가 유럽의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수출을 하려면 배를 유조선이다 컨테이너선이다 40일 동안 22,000km를 배로 가야 됐었어요. 근데 이 북극 항로가 여기 그린란드 있지, 이쪽 북서 항로나 요 북동 항로, 요 북극 항로를 통해서 15,000km로 완전 줄어들어. 30일 소요되고, 요게 유류비라든지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일거에 해결되는 거야. 그러면 중국은 왕따를 당하게 된다고. 중국은 북극 항로 이용 못해. 이러면 얘들은 이렇게 먼 항로를 이용해야 되고, 미국, 러시아 쪽에 줄 선 한국은 꿀을 빠는 것이고, 또 시작점이 부산항이 된다면 또 일본이 유럽 수출할 때 우리 부산항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부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도시인데, 이 극동 유럽 항로, 현재에 이용하고 있는 항로가 21,000km인데 북극 항로는 12,700km다. 북극 항로를 이용할 때 선박 한 척당 15억에서 30억 연료비가 절약돼. 수백 수천 대가 다니는데 우리나라 수출할 때 굉장히 가격 경쟁력도 생기는 거 아니야, 유류비가 적게 들면. 그래서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아. 우리한테는 좋은 거야. 쇄빙선도 많이 팔 수 있고. 부산이 허브 항구가 되면 다시 떡상하는 거야. 인구 한 400만, 500만 다시 늘어날 수 있어. 청년들 다시 다 돌아온다고. 이런 거 밀어붙여야지, 이재명 정권 돼서. 그래서 부산 시민들은 이재명을 빨리 찍어서 다시 부산을 살려서 잘 먹고 잘 사셔야지. 무슨 국힘을 찍냐. 국힘 찍어서 지금 망조에 들었구만, 부산이나 대구나. 그래서 2030년 북극 항로가 열린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이 많이 녹아가지고 북극 항로 충분히 개척이 가능해. 그래서 북극권의 연안 및 해상의 자원 개발에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지. 그린란드, 시베리아 북쪽. 러시아가 한국을 좋아해. 트럼프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LNG 수입국으로서 또 러시아의 LNG 우리가 북극 항로를 통해서 수입하면 저렴하게 쓸 수 있으니까 유류비, 난방비 우리가 싸게 쓸 수 있는 거고, 안정적인 공급처가 생기는 거니까 북극권의 새로운 가스전 개발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요. 러시아랑 미국이랑. 일본은 계속 패싱당할 거야. 중국은 물론이고. 게다가 한국은 조선 강국으로 쇄빙선과 내빙 선박, LNG 탱커 관련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그래서 이 기술이 북극 항로 개척에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현재 급성장 중인 북극 LNG 시장과 러시아의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릴 거라고. 대박날 수 있어. 종전선언하고 요거까지 하면 기똥차다야. 기본소득 안 받아도 대박나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잖아. 2월 12일 기사인데 북극 항로 허브가 될 수 있는 부산 첫 발을 내딛었어. 정책 과제 발굴하고 실행안 모색하고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 허브 실현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춤했던 북극 항로 개척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겠다. 트럼프가 되기를 원했어야 돼, 부산에서는. 그래서 북극 항로 기획위원회를 꾸려서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해 연관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하는 거야. 한화오션 선사라든지 펜오션, 은산해운항공 선사들 있지. 이런 거나 미래혁신 부시장, 부산대, 동아대, 한양대, 한국해양수상개발원, 극지연구소, 국립수상과학원, 부산연구원, 극지해양미래포럼, 부산항만공사, 부산경제진흥원 등에서 위원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이런 거 이제 하고 있네. 그러면 이재명이 되기를 학수고대 하셔야 돼요, 부산 시민 여러분들은. 이재명이 돼야 이것도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북극 항로가 이재명 임기 내에 완전히 깔린 거 아니더라도 준비 과정이란 게 있잖아. 거기에 한국 기업들이 쇄빙선이라든지 북극의 LNG 탐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 거기에다가
미국 트럼프 정권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밀고 있잖아. 이 SMR 기술력 세계 최강이 한국이라고 꿀빨 수 있어. 빌 게이츠도 한국 와서 관심을 표명했었지. SMR 소형 모듈 원전. 이게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보다 매우 안전하고 효율이 좋아. 건설비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문재앙 때는 친환경이다 하면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이다 계속 했는데 탈원전을 주장했잖아. 안전하지 않으니까 탈원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선 외국 나가서 우리 원전 안전합니다 이러고 팔고 있어요. 세일즈 외교를 한다고. 이게 미친 논리 아니야?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서 안 쓰겠다고 선언해놓고선 딴 나라 가서는 안전하다고 쓰라고 세일즈 한다는 게 미친 짓이지. 이현주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언급했어. 1월 16일 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근데 친환경으로 꿀 빨 수 있게 해준 게 친문 카르텔, 운동권 카르텔 돈 많이 벌게 해줬다고. 문재양이 진짜 친환경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아무 감정이 없는 소패 문재양이 친환경을 원했겠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탈원전해서 친환경으로 가자. 지금 전력 수요가 엄청나. AI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AI 발전 속도를 전력 공급망이 못 따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데 원전을 없애자고 우리가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량을 다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 불가능해. 절대 안 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진보는 무조건 친환경 타령만 하다가 중국, 일본, 우리와 인접한 나라들 다 원전 신나게 돌리고 있는데 우리만 안전 타령하고 친환경 했다가 전기요금 비싸져. 국가 경쟁력 하락해. 중국이나 일본에서 원전 터지면 우리도 같이 나락으로 가요. 중국, 일본과 같은 스피드로 탈원전이든 뭐든 같이 가면 되는 거야. 이현주가 올바른 얘기 하잖아. 문재인의 민주당이 중시해왔던 탈원전 기조와는 방향이 다르게 가고 싶다. 자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사고도 있었고 민감했었다. 근데 현 상황에서 원전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탈원전 문재인이 주장해서 원전 카르텔 문재인 저주하고 윤석을 찍고 이랬잖아. 이제는 이재명을 찍을 수 있겠네. 원자력 기술력은 우리나라 최강이고 이 노하우를 발전시켜서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꿀을 빨아야 돼요. 기술력이 세계 최강이니까. 지금은 전력 수요가 급증했고 특히 AI, 반도체 등 에너지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심각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모든 에너지에 대해 다 투자해야 된다. 이게 맞다고 봐. 무조건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도 같이 하면서 친환경도 같이 개발 발전시키면서 전력 수요를 우리가 맞춰가야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민주, 반헌법적 작태라고 2019년에 주장을 했었어요. 탈원전 철회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 이때는 이현주 언년이라고 쌍욕을 했지만 탈원전이란 게 비현실적이야. 지금 뭐 좋지. 친환경이고 원전이 폐기물이라든지 위험한 건 있지만 우리나라 기술력 좋고 안전하고 지진도 거의 없는 나라고 잘 사용하면 돼요. 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투자하고 개발하면은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효율이 좋으니까 원전이. 미국 장관 지명자가 소형 원전 확대해야 한다고 1월 16일 날 발표를 했다고. 원전 우리나라가 꿀 빨 수 있어. SMR이라고 하는 건데 대형 원전 대비 출력이 5분의 1 수준이지만 설계 제작이 간단해. 안전성도 매우 높고 여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SK, 두산, HD, 현대, 삼성중공업 등이 있다고요. 그리고 한수원에서 혁신형 SMR도 개발했고 두산, 에너빌, 파운드리로 주기기 등 공급하고 있고 SK 등 SMR 투자 가속하고 있고 해상 SMR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HD, 현대, 삼성중공업에서. 트럼프 임기 때 이 소형 원자로가 우리 국군을 상승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중국, 일본은 조지고 싶어해. 트럼프가 진짜로. 그 어부지리를 꿀빨 수 있는 게 또 한국이야. 한국을 특별히 싫어할 이유는 없거든. 트럼프가. 한국과 미국의 SMR 소형 모듈 원전 동맹 트럼프 위기에서 더 끈끈해진다. SK그룹 테라파워 3,650억 투자하고 두산, HD, 현대중공업 원자로 등 공급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수주 물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조선업과 소형 모듈 원전 SMR이 꿀을 빨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부분이 타격을 입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또 돈을 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종전선언을 하면 산업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산업이 떡상한다고. 전 세계에서 투자를 해주니 개성공단 같은 게 수십 개가 있어요. 북한에. 그거 개방을 할 수밖에 없어.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는 100%라고 봐. 종전선언은 거의 확실하다. 판이 깔려있으니까. 트럼프, 푸틴을 막을 세력이 없으니까. SMR이라는 게 핵분열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로 설비, 미니 원전인데 또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설비, 각종 안전 관련 설비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로 설비 기자재를 잘 만들어요. 실전에서 터득한 원자력 발전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설비 경쟁력의 핵심인 안전성도 검증을 받았고 그래서 한국은 숙련된 기술 인력이 있고 생산 설비 있고 공급망 등 원전 관련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다. 앞으로 매우 기대가 되고 있는 산업이지. 여기 주가도 많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아. SMR 600조의 대박이 터질 수도 있다. 한국도 큰 기회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미국에서 SMR을 건설하고 있어. 테라파워라는 미국 업체가. 근데 이 테라파워 미국 업체가 한국 기업들의 주요 부품이 없으면 못 만든다고. 한국 기업이 최대 수혜자예요. 미국 와이오밍주의 테라파워에서 소형 모듈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이게 트럼프 정권에서 밀 거거든. 그럼 전력 수요가 AI 시대로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데 이걸 기존의 친환경으로는 확보를 못해요. 대응을 못하니 소형 모듈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해야 돼요. 빌 게이츠도 이 SMR 건설하는
하는데 탄광마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기존의 원전 대비해서 사고 확률이 1만 분의 1이래 소형 원전이. 근데 발전 단가는 석탄의 절반 수준이고. 그래서 이 SMR이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 먼저 이제 많이 지어서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부지를 꿀을 빨 수밖에 없다고. 지금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이런 거는 지금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가 없어요. 트럼프 2기 정권 때는 SMR 건립 붐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AI 전력난을 해결할 최고의 해법이기 때문이지. 요 정도 방법밖에 없거든. SMR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두산 에너빌러티, HD현대, DLENC 등이 한국 기업이 큰 기회가 올 전망이다. 트럼프 시대의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대. 600조 원 시장이거든. 트럼프 정권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보는 거야. 이거 외에도 종전선언이 실제로 되면 우리 통일의 길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북한 경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다 북으로 올라가고 취업률이 엄청 좋아지고 청년들 다 취업하고 한국말만 하면. SMR은 앞으로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전력 공급을 만들어낼 방법이 갑작스럽게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줄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야. 마크 저커버그가 GPU 부족은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전력이 문제랬잖아. 전기 생산량이 AI GPU 발전 속도를 못 따라온다고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AI 성장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에너지 생산이 투자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일본 지진과 쓰나미로 위험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을 늘릴 계획이래. AI 시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본이 원전을 계속 짓겠다. 발전을 계속 늘리겠다. 이러면 일본에서 원전이 만약에 지진이나 쓰나미로 터졌을 때 우리도 같이 피해볼 수 있는 건데 일본이 원전을 아예 다 없앨 수 있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포기하고 같이 원전 쓰는 게 낫지 않아? 내가 원전 카르텔과 전혀 커넥션도 없고 원전을 우리가 다시 발전시켰을 때 나한테 이득 되는 것도 없어. 나는 국익 최우선으로 하는 그 기준으로 정치판을 해설하는 사람인데 원전 그냥 써도 문제 없지 않아?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안전하게. 그런 거에 국가에서 세금을 투자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 같거든. 중국, 일본, 대만 우리 인접 국가들이 미친듯이 원전을 돌리고 있단 말이야. 우리만 탈원전 하자고. 동아시아의 원자력 발전소 지도야. 일본의 드글드글, 한국의 드글드글, 중국의 해안가에도 드글드글인데 지금도 계속 건설 중이야. 중국은 원전을. 대만도 몇 개가 있어. 중국에서 원전 하나 사고 나서 터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나락으로 가는 건데 우리만 탈원전 했다고 피해가 없는 게 아니라고. 얘들 원전 많이 돌려서 전력 생산 저렴하게 많이 공급해주고 이러면은 국가 경쟁력에서 우리가 탈원전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뒤처지게 되는 거야. 폐기물 처리 요거를 연구를 하고 이러면 되지. 독일도 탈원전 했다가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원전은 기존 원전에 비해서 10,000분의 1 안전하다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으로 우리도 정책을 전환해 나가면서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면서 앞으로 한 수십 년을 돈벌이를 잘하고 살면 우리나라 국운도 상승하는 거 아니야? 대기업들도 돈 잘 벌고 우리도 전기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이 보석 같은 원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은 거지. 친환경 타령을 하고 탈원전 타령을 했던 문재양이 운동권 카르텔 돈벌이 해주려고 이런 짓을 했지. 운동권 대부였던 허인회,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특혜 의혹도 있고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조작 2,600억 손실 뒷배경에는 86 운동권 사업체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대선 직전에 태양광 통계를 조작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어요. 또 명예보다 돈을 선택한 빛을 잃은 태양광 황태자, 허인회 몰락 풀스토리. 태양광 발전이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 현재 시스템으로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일조량이 많지가 않아. 미국의 넓은 땅덩어리, 중동이라든지 일조량이 엄청난 넓은 사막에서는 할만하지. 근데 우리가 사계절 있고 일조량도 많지도 않은데 땅도 좁고 또 나무를 깎아서 태양광 패널을 아주 흉측하게 설치를 한 곳도 많은데 요거 산사태 일어난다고요. 땅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 이런 무식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이게 친환경이냐고. 과연 이거는 국토가 흉측해지는 거야. 또 태양광 발전 효율이 좋지가 않아. 우리나라가 태풍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일조량도 많지도 않고 땅도 좁고 거기에다가 겨울까지 있잖아. 겨울에는 눈이 쌓이면은 태양광 패널이 발전을 못해요. 겨울에는 발전량 제로라고. 그리고 요 태양광 패널을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하더라고. 그럼 중국 살려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앞으로 친환경 태양광 발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기술 개발을 많이 해놓고 있거든. 미국 네이처지의 한국 연구팀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실리콘을 대체할 페브로스카이트라고 하는 소재로 태양전지 효율 개발을 잘하고 있어. 건물, 자동차, 유리창에 투명한 태양광 패널을 대형 고층 빌딩의 유리창으로 많이 건설을 하는데 그런 유리창을 태양광 투명 패널로 장착을 하게 된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아파트 벽을 다 태양광 패널로 한다든지 유리창에 설치해서 전기 생산하는 투명 태양전지 2021년에 개발이 됐단 말이야. 이걸 빨리 상용화를 해서 효율도 높대요. 자동차 유리에도 쓸 수 있고 건물 창문에도 쓸 수 있고 빌딩 옥상도 활용하고. 산을 깎아내는 미친 짓은 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그게 친환경이냐고. 나무를 깎아내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지붕 같은 데나 철도
이런 데를 또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써야 돼. 독일 철도공사에서 철도 레일 철도목 위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기로 했대요. 우리 철도가 다니는 길 그 부분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땅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써서 태양광 발전을 해야지. 독일의 철로가 대략 62,000km 정도 이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다 설치해서 전기를 만들면 원자력 발전소 5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량과 같다. 그래서 2038년까지 100% 신재생 에너지로만 기차를 운행하는 게 목표래요, 독일에서. 그래서 요 프로젝트를 하면 그 기간을 10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유럽에서 하고 있어. 이게 체코인가? 태양광 패널을 기와 모양으로 만들어서 단독주택에도 이런 식으로 흉물스러운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 건설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 좋잖아. 또 여러 아이디어만 내면 우리가 친환경 시대의 소형 모듈 원자로와 함께 태양광 발전도 이렇게 슬기롭고 스마트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또 이런 패널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플렉서블 접을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 있는데 벽에다가 붙일 수 있어. 아파트 벽에 붙이고 이런 거 아이디어 내면 우리도 충분히 이런 거 못 만들 리가 없고 벽 전체가 태양광 패널이면 얼마나 좋냐. 간단해. 그냥 양면 테이프가 있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뭐 공장 지붕이라든지 아파트 벽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라만 놓으면 자동차에도 지붕에도 붙일 수도 있고 그건 좋은 아이디어야. 태양광 패널 단독주택에다가 얹으려면 흉측하다고 설치하는 것도 번거롭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좋지.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슬기롭게 전력을 전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는 다 내서 같이 하면 돼. 탈원전을 주장하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야. 전 세계가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어.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우리나라 국운 상승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RE100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 원전만 하자는 건 아니고 친환경도 같이 가지 당연히.